문제는 이번에는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 유부남. 이게 잘 들어야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 영화 그 멕시코의 촬영장에서 만난 카메라 감독인 다니엘 모더랑 만난 거죠. 이거 약간 그 속담 같아요. 남의 떡도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맞아요. 이거 유부남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봤을 때 뭐가 좀 좋고 막 그러는데 근데 실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이대는 거죠. 네, 줄리아 로버츠 입장에서 유부남은 뭐 검증도 돼 있고 괜찮은 남자라고 애도 잘 날 수 있고 솔직히 일단은 검진되는 게 뭘까요? 아니 저희 셋 다 매력 있는 남자예요. 매력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신감 진짜 남자 대단하네요. 입장이 억울해서 나도 결혼해야지. 아니 그 남자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여자한테 검증된 매력이 거예요.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제일 빨리 결혼해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피터의 의견이 네. 약간 좀 유력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그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은 뭔가 뭐 특별한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 그쵸, 맞아요. 뭔가 포근함을 좀 느끼고 싶고. 그리고 와이프가 또 행복해 보이면 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네. 저렇게 행복해지겠지 근데- 이렇게. 근데 이분도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안 하긴 이상한 거예요? 네. 아내가 그 당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베라 스테인베르그인데요. 학창 시절부터 만난 그 남자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니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오 마이 갓. 일부러 기다리나? 그 사람들 임신할 때까지 그 임신할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기다렸다가 됐다 지금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 탁 꼬시나? 그러니까 말이 또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첫사랑이면 이 오래 만나가지고 헤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은 첫사랑이 있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혼해달라고 다니엘, 그 남자의 어머니 장례식장 찾아가서 당당하게 조문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환심을 사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심지어 조카 학교 학예회까지 놀러 가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가족들은 줄리아 로버츠를 가정 파괴범이다. 그렇죠. 라고 당연하죠. 부르면서 오히려 며느리 그 베라 스틴버그를 감싸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라 이게 정성이라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물러날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네. 진짜. 그렇죠, 이번엔 그렇죠.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했는데요. 네. 티셔츠에 어로우 베라, 저급한 베라 라는 문구를 새겨서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해준다고. 식을 네. 거 알면서도 저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맞습니다.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의 이 작전이 예상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십 잡지 일면에 이 사진이 다 도배가 된 거죠. 일부러 노렸구나. 그렇죠. 노림수. 이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 가족들은 네. 가족 파탄 낸 것도 화가 나는데 이번엔 며느리까지 모욕을 하느냐. 야, 줄리아와 결혼하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라. 네. 라고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겁니다. 결국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혼을 하려고 돈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 아내한테 처음에는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제시해요. 네. 근데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5만 달러, 3억 원으로 금액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럼 3억. 아니 그러면은 결국 돈 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혼을 했고요. 우와, 베라는 그 이혼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요. 네. 다니엘은 이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줄리아 로버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지고 이 사랑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줄리아 로버츠가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과 나에 대한 그 소문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너무 자랑스럽다. 라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발생한 네, 일이라서. 그렇죠. 과거에 자신이 줬던 상처를 기억하면 저렇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효성 기자님 아주 그냥 정의감이, 지금 예. 그냥 막 분노가 그냥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그냥. 본직으로 돌아와서 뭐 아주 열혈 기자님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기자님? 대체 이분의 이런 그 편향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 뭐 환경 탓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린 시절에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일단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태어날 때는 마틴 루터킹 목사 아시죠? 네네네, 그 알죠. 목사가 병원비를 대신 도와줄 정도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4살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새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이 좀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가정을 파기했다고 하기에는 네, 그럼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좀 더 보면 네.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약물 과다 섭취로 스스로 목숨을 아이고. 끊은 기억이 있고 어떡해요. 또 오빠인 에릭 로버츠는 마약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이게 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계속 이혼을 하고 네. 그리고 오빠는 마약 중독자고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줄리아 로버츠가 가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랑도 부족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계속 남자 이렇게 그 이어서 만나는 이유가 사랑은 계속 받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핍, 애정 결핍. 뭐 어쨌거나 지금 만난 남편분하고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진득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